그날 박지훈이 내게 윙크를 하며 봉투를 밀어주던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그 표정, 가짜 가죽 의자에 기대며 진짜야, 세금을 아껴주려는 거라고 중얼거리는 그 목소리. 9년이었다. 9년 동안 이 물류 창고를 지키며 공급망의 지옥을 헤쳐나갔고 3번의 합병, 2번의 시스템 개편, 그리고 1번의 대형 홍수를 버텨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놈이 나를 프리랜서 취급하며 세금 신고서 한 장을 던져주다니. 목이 바짝 말랐다. 봉투를 열기도 전에 HR에서 보낸 연말 패키지에 끼워둔 그 서류, 혜택 요약서와 휴가 자녀 일수 같은 평범한 것들 사이에 숨어있던 폭탄. 정규직이 받는 원천 징수형 수증이 아니었다. 밝고 선명한 프리랜서 소득 신고서. 손이 떨렸다. 아무런 설명도, 경고도 없이 그냥 은밀한 강등. 박지훈을 올려다봤지만 그는 이미 프로틴 쉐이크에 코를 박고 엑셀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표였을 텐데. 이거 실수인가요? 내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그는 비웃었다. 아니야. 전략적 변화지. 더 유연하고 효율적이라고. 너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야.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말했다. 게다가 더 벌게 될 거라며. 공제 항목을 생각해보라고. 건강보험, 퇴직연금, 법적 보호를 빼앗겼는데 공제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나는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았다. 물류업에서 배웠으니까. 소리 지르는 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트럭만 늦출 뿐.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패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마치 뒤에서 불이 타오르지 않는 척. 집으로 돌아가 차에 앉아 15분을 그대로 있었다. 핸들을 노려보며 놓친 생일들, 포기한 주말들, 창고 재고가 엉망이 될 때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남았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그런데 뭐가 남았나? 나를 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세금 서류 한 장뿐. 술 한 잔 타서 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갔다.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차이를 검색했다. 그 토끼굴은 깊었다. 행동 통제, 재정 통제, 당사자 관계. 모든 기준으로 봐도 나는 프리랜서가 아니었다. 명백한 정규직. 프리랜서는 출근 시간을 지시받지 않아. 유니폼을 강요받지 않아. 시스템을 지정받지 않아.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를 따르지 않아. 급여 일정에 맞춰 돈을 받지 않아. 그런데 나는 매주 시계처럼 그랬다. 내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의 사업을 운영한 거지. 그래서 오랜만에 뭔가를 했다. 박지훈의 이메일, 그 세금을 아껴주려는 문구를 인쇄하고 접어서 스캔하고 내 메일로 보내고 개인 드라이브에 업로드했다. 물류에서 중복은 핵심이니까. 아직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함정이었어. 박지훈이 내 9년 인생을 한 번의 비웃음과 세금 회피로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나를 제대로 모르는 거지. 그는 비용 절감 조치라고 불렀다. 나는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 1099를 받은 밤,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먹지도 못하고 괄호한 노트북과 나선 노트의 용어들을 적어 내려갔다. 행동 통제, 재정 의존, 독립성 정도? IRS 지침이 아니었다. 내가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의 체크리스트였다. 나는 프리랜서가 아니야? 법적으로도. 하지만 노브리지 물류나 박지훈에게 그건 상관없었나 봐. 9년 동안 프리랜서 계약서를 준 적 없어. 청구서로 시간대를 청구한 적 없어. 시계를 찍었지? 스케줄을 내가 정한 적 없어. 배정받았어. 매일 아침 같은 사무실로 출근하고 같은 로그인, 그들이 요구한 안전화, 의무 안전 브리핑.
나는 독립적이지 않았어. 그들의 생태계에 깊이 박혀 있었어. 모든 스프레드시트, 프로세스, 고장난 라벨 프린터에 내 지문이 있었어.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프리랜서로 위장하고 현장에서 다치거나 의료 휴가가 필요할 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정말 속이 뒤집힌 건 자영업 세금에 대한 거였다. 세금은 항상 처리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포럼에서 비슷한 속임수에 당한 사람들의 공포 이야기를 봤어. 체납세, 이자, 벌금. 1919가 한 해 전체로 발급됐으니 이제 내가 전액 책임지게 됐어. 사회보험, 의료보험, 모든 게 수천만 원 날아가. 박지훈이 운영 최적화라고 부르는 이유로. 그때 배신감이 절정에 달했다. 재분류된 게 아니야. 알려주지 않은 게 아니야. 그들의 사기를 나에게 재정적으로 떠넘기고 은혜라고 부르는 배짱. 박지훈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바르게 설명을 요청했다. 이게 영구적 변화인가? 검토할 문서가 있나? 내 역할이 공식적으로 프리랜서로 전환됐나? 조건은? 5분 만에 답이 왔다. 짧고 오만하게. 인사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진정해. 전에 해본 거야? 너는 여전히 가족이야. 이게 더 나아. 그 문장을 노려봤다. 가족. 웃음이 터졌다. 커피의 사례가 들릴 뻔했다. 어떤 가족이 갈비뼈를 차고 의료비를 떠넘겨? 어떤 가족이 법적 보호를 빼앗고 은혜라고 속여? 이메일을 다시 읽고 다시 읽었다. 글자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미끄럽고 무시하고 중고차 판매원처럼. 그러다 의식 없이 포워드를 눌렀다. 먼저 내 개인 메일로, 세금 쓰레기 폴더로. 심장이 쿵쾅거리고 속이 뒤집히는 가운데 노동부 사이트를 열었다. 긴 설명은 쓰지 않았다. 이메일 업로드하고 박스에 체크했다. 공식 프리랜서 계약이 있었나? 아니요. 감독하에 정해진 시간에 일했나? 예, 장비를 제공받았나? 예, 서비스를 청구서로 청구했나? 아니요. 혜택을 받았거나 기대했나? 예, 잘못 분류됐다고 믿나? 당연히. 제출을 누를 때 확인 메일을 기대했다. 대신 제출이 접수됐습니다. 조사원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라는 평범한 메시지. 그게 다였다. 사이렌도 문 두드림도 없이 그냥 침묵. 10분 동안 화면을 노려봤다. 실수한 건가? 정의감에 내 미래를 태운 건가? 하지만 박지훈의 이메일을 다시 열고 가족 문장을 보니 만약 이게 가족이라면 누군가 아동보호소를 불러야 할 거야. 보고서를 제출하는 건 배달 주문처럼 느껴졌다. 클릭, 스크롤, 첨부, 완료. 법정 드라마도 깜빡이는 붉은 불도 망치 소리도 없이 다이얼업 인터넷 시대부터 업데이트 안 된 정부 사이트처럼. 우리가 잡았어 라는 굵은 제목도 없고 인간미도 없어. 그냥 박스들. 차가운 관료적 박스들. 프리랜서로 잘못 분류됐다고 믿나? 일, 스케줄, 도구, 작업 과정의 통제를 받았나? 공식 프리랜서 계약을 제안받았나? 아니요. 지지 문서 첨부. 세금을 아껴주려는 문구가 있는 이메일을 올렸다. 비꼬는 코멘트는 참았다. 농담 없고 감정 없고 증거만. 제출 누르자 확인 화면이 모욕적으로 평범했다. 감사합니다. 제출 접수됐습니다.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의 추적 번호도 메일 영수증도 없이 그냥 공허. 뒤로 기대고 코로 숨을 내쉬며 화면을 노려봤다. 화면이 바뀌어 사건 개시라고 깜빡일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수동적이고 무관심했다. 반맥스처럼 느껴졌다.
119에 전화해서 음성 사서함 받은 기분. 심박수가 떨어질 뭔가를 기대했지만 아니었다. 분노가 몸을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신경 일부, 후회 일부. 내가 한 게 뭐야? 세금 서류 때문에 경력을 불태운 건가? 일어나서 원치 않는 수를 따랐다. 손에 뭔가 할 게 필요했다. 핸드가 박지훈이 어떻게 알았는지 위협 문자 보낼까 봐 계속 봤지만 침묵. 세상이 폭발하지 않았다. 하늘이 갈라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타지 않았다. 그냥 부엌의 희미한 노란 불빛 속에 앉아 건널 수 없는 선을 넘었나 고민했다. 잠시 로그인을 다시 해서 철회할 수 있나 봤지만 안 했다. 대신 이메일을 열고 종이 흔적 폴더를 만들었다. 모든 디지털 조각을 끌어모았다. 스케줄, 메모, 시스템 대시보드 스크린샷, 옛 원천 징수 영수증 PDF. 내가 일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모든 증거. 회사만 조용히, 경고 없이 바꿨을 뿐. 몇 년 전 밤, 내 문제가 아닌 공급망 엉망을 정리하느라 새벽 2시까지 남았던 기억이 났다. 제3자 벤더가 선적을 망치고 다음날 배송이 피바다가 되지 않게 주문 경로를 재설정했다. 박지훈이 감사로 스타벅스 카드 3만 원을 보냈다. 그게 문화였다. 팀 플레이어가 돼 이 추가 마일을 가 우리를 돌봐줄게. 이제 나는 항목 하나, 기술적 문제, 유연성으로 위장된 책임. 여전히 승리감은 없었다. 아직. 화도 나지 않았다. 그냥 공허. 펀치라인은 떨어졌지만 아무도 웃지 않은 기분. 분류를 고칠 수 있나? HR이 실수라고 사과할 수 있나? 노동부가 전화해서 큰일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아무 일 없을 수도. 정의를 기대한 게 아니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명확함만 원했다. 하지만 진실은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해주길 바랐다. 그들이 한 게 잘못됐다고, 내가 미친 게 아니라고, 내가 중요하다고. 깊이 그들이 그 사무실에서 1919를 들고 가짜 미소 지으며 느꼈던 것의 일부라도 느끼길 바랐다. 노트북을 닫고 부엌 불을 껐다. 작은 클릭 하나, 조용한 방어하지만 뭔가 큰 게 시작됐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3주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표면적으로 사업은 평소대로. 같은 창고 소음, 팔레트 잭 덜컹거림, 탄 맛나는 싸구려 커피. 하지만 그 소음 아래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첫 단서는 급여팀의 김수진이 눈을 피하는 거였다. 그녀의 양초 부업 이야기를 귀가 아프게 하던 여자가 이제 나를 천연두 환자처럼 피했다. 그러다 속삭임이 시작됐다. 극적이지 않고 악의적이지 않고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중얼거림. 누군가 급여 프로세서가 시간카드를 요청했다고 했다. 내 것만이 아니고 작년만이 아니고 5년치 모든 출퇴근, 병가, 휴일 대체 근무. 그런 파헤침은 호기심에서 오지 않아. 공포에서 온다. 그 금요일 HR이 휴게실에서 의무회의를 소집했다. 형광등이 모기처럼 윙윙거렸다. 박지훈이 앞에 서서 자신감을 향수처럼 뿌렸다. 주기적 검토 중이야. 기록이 최신인지 확인하는 거지? 걱정할 거 없어. 5년 전 시간카드가 갑자기 검토 필요하다니 정상 운영처럼 들리나? 방 안 침묵이 무거웠다.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나는 구석에 앉아 차가운 커피를 홀짝이며 배송 매니페스트를 뒤적이는 척했다. 속으로는 심장이 베이스 드럼처럼 쿵쾅거렸다. 하지만 얼굴은 얼음, 무표정, 동요 없음. 내가 그 클릭 하나로 모든 걸 움직였다는 척. 다음 단서는 지연된 벤더 선적이었다. 내가 먼저 알아챘다. 주로 내가 해결했으니까. 캐리어가 제때 집을 받지 못했다. 주문이 림보에 걸렸다.
한 인보이스가 보류 스탬프 찍혀 돌아왔다. 클라이언트 검토 중 본 적 없다. 플래그 걸고 후속 표시하고 아무 말 안 했다. 그러다 양복들이 왔다. 박지훈의 싸구려 양복이 아니야. 진짜 양복. 선명하고 조용하고 라벨 없는 클립보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배지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을 옆방으로 끌고 빠른 확인을 시작했다. 대부분 안전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더 잘 알았다. 창고 직원 루이스, 아니, 이제 이준호가 그의 작은 대화 후 나에게 왔다. 눈이 커다래졌다. 벽이 생각보다 얇다는 걸 깨달은 듯 누가 우리를 훈련시켰냐고 물었어. 너라고 했어.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었다. 지난 6년 동안 모든 플로어 리드를 훈련시켰다. 매뉴얼 썼고 교대 핸드오프 설계했다. 안전보드 색상 코딩까지. 너 문제 생긴 거야? 물었다. 아니, 나한테 문제 없을 거야 아니었다. 정말. 법적 모서리를 자른 건 내가 아니야? 세금과 혜택 피하려 정규직을 프리랜서로 부른 건 아니야. 내가 한 건 진실을 조용히 관심 있는 곳에 말한 것뿐. 하지만 해체가 시작되는 걸 보며 기여가 미끄러지고 공포가 퍼지고 균열이 넓어지는 걸 예상치 못한 느낌이었다. 기쁨도 복수도 아니야. 더 조용했다. 사막을 건넌 후 손에 차가운 물 한 잔 쥔 기분. 만족스럽지만 냉정. 머리를 숙이고 귀를 열었다. 플로어 소문으로 준법회사가 예채용 공고를 끌어모았다. 게시된 책임과 프리랜서 상태 비교. 내부 이메일 발견. 내가 뭘 찾을지 정확히 알았다. 우리가 프리랜서가 아니라는 100여 개의 작은 인정. 종이 더미 어딘가에 박지훈의 서명이 있을 거야. 내 자리로 돌아가 화면을 켜고 시스템에 교대 스케줄을 입력했다. 일상적, 효율적, 눈에 띄지 않음. 하지만 아래로 폭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내가 유일한 우산을 쥔 채. 박지훈이 운영 플로어로 돌진했다. 중력을 이기려는 남자처럼. 얼굴 붉고 목맥 동맥. 주름진 편지를 불타는 듯 흔들며. 방이 죽은 듯 조용해졌다. 포크리프트 비프 소리조차 안 났다. 그의 신발이 콘크리트에 쿵쾅거리는 메아리와 100여 개의 속이 가라앉는 소리뿐. 그는 차분한 척조차 안 했다. 휴게실로 뛰어들어 문을 쾅 닫았다. 플로어 건너편에서 블라인드가 떨리는 걸 봤다. 법무팀이 즉시 호출됐다. 본사 엘리, 아니, 이제 윤아름과 외부 양복 남자. 벽을 자를 듯 날카로운 양복. 몇 시간 같았다. 문이 한 번 열리자 박지훈이 앞으로 구부정하게 팔꿈치 테이블에 버튼업 셔츠 등의 땀이 스며든 모습이 보였다. 펜스처럼 달린 트라이애슬론 한 듯 우리 나머지는 일하거나 척했다. 아무도 큰 소리로 안 했지만 이게 성과 검토나 HR 감사 아니라는 걸 알았다. 무게가 있었다. 진짜 무게. 그 봉투 안이 박지훈을 흔들었고 그게 사람들을 구석에서 속삭이게 하고 책상 아래 링크드인 프로필 확인하게 했다. 일주일 지났다. 가짜 정상 7일, 마침내 박지훈이 회의를 불렀다. 인터콤으로 휴게실로 모여봐라고 캐주얼하게 애쓰는 목소리. 건물 전체가 사형 선고받는 죄수처럼 끌려갔다. 그는 화이트보드 옆에 서서 윤아름과 양복 옆에 노란 폴더를 부술 듯 쥐었다. 패닉하지 마로 시작했으니 당연히 패닉해야 했다. 그냥 일상 점검. 노동부가 검토 중이야. 타겟 없고 개인적 아니야. 그의 손 폴더를 노려봤다. 거기 있었다. 상단의 공식 레터헤드. 많이 읽지 못했지만 중간 굵은 줄이 눈에 띄었다. 따옴표 3단어 세금을 아껴주려는. 가슴이 차가워졌다. 그거야.
그 문장. 그의 문장. 영리하다가 생각한. 농담처럼 던지며 나를 세금 엉망으로 던진. 그대로 인용됐다. 그의 떨리는 손에 퓨즈의 이름 새긴 다이너마이트처럼. 미소 짓지 않고 움찔하지 않고 다른 누구도 못 느끼는 열파처럼 조용한 파도가 나를 스쳤다. 누가 보냈는지 몰랐다. 아직. 하지만 그 문장, 킬샷이었다. 추측 아니고 의심 아니야. 그의 말로 증명, 서명, 날짜, 전달. 방이 산발적 질문과 신경질적 견눈으로 깨졌다. 누군가 문서 제공 필요냐 물었고 또 다른 누군가 보너스 지연되냐 물었다. 박지훈은 익사하는 남자처럼 스크립트를 피했다. 군중이 흩어진 후 유나름이 전화 받으러 나갈 때 법무 코너 사무실을 지나쳤다. 책상 폴더가 열려 더 많은 텍스트 보였다. 감사, 현재 분류로 한정되지 않음. 소급 7년. 모든 프리랜서 파일 검토. 급여, 혜택, 시간카드, 커뮤니케이션, 카드집 전체. 박지훈의 비용 절감이 이제 체계적 잘못 분류로 재브랜딩, 밀면 사기. 그 편지 언어로 봐. 노동부는 답을 찾지 않아. 피를 찾는다. 자리로 돌아가 물류 대시보드를 부팅했다. 오후 선적 체크 오프, 재고 알림 승인. 평소처럼 움직였다. 효율적, 정확, 보이지 않음. 하지만 깊이, 수학이 바뀌었다. 너무 멀리 간 나쁜 농담 아니야? 이제 조사, 그들이 덮을 수 없는 퓨즈 시계. 내가 점화한 유령. 출혈 시작 첫 신호는 1년 넘게 안 본 야간 시프트리드 이현주에게서 왔다. 갑자기 문자. 노동부에서 편지 왔어. 1200만 원 체납 급여 빚졌대. 믿어. 불러 사진 첨부. 봉투에 그녀 이름 옆 반환 주소. 한 가지 의미. 더 이상 탐색 아니야? 지급 단계. 노동부는 추측 안에 손해 인증, 보상 계산, 판결 집행. 회사 안, 이상해졌다. 시스템 유지 보수로 급여 3일 동결. 공식 선언하지만 우리는 금융 출혈 막으려 애쓰는 걸 알았다. 회계한 놈이 법무가 첫 준법 비용으로 준비금 4억 원 끌어모았다고 맹세했다. 또 다른 놈이 HR 환급 처리 중지 명령 받았다고. 커피 예산까지 사라졌다. K컵에서 인스턴트 파우더로 하룻밤. 그러다 누출. 헤더 안 지운 포워드 이메일 하나로 시작. 법무팀 내부 메모, 특권, 배포 금지. 당연히 배포됐다. 단어 그대로. 고위 리더십이 분류 불일치인지. 박지훈 2020년 3월 이메일 스레드의 비준법 프리랜서 조건 인정 포함. 방어 전략 준비 권고의 번역. 박지훈 알았고 어쨌든 했다. 목요일까지 건물반이 읽었다. 일부는 야구 카드처럼 인쇄. 다른 일부는 휴게실에서 속삭였다. 배지 스와이프가 불충 추적될까봐. 포크리프트 드라이버 돈이, 아니, 이제 김동현, 한 달 전 준법이 뭔지 모르던 놈이 이어폰으로 음악 틀고 지나가며 중얼거렸다. 너라면 좋았어. 미소 안 짓고 기도처럼 말했다. 계속 걸었다. 답 안 하고 고개 안 끄덕이고 뽐내지 않았다. 뭐라고? 개인적 아니야. 수학이었어. 길고 추한 방정식이 스스로 풀리는. 그러다 진짜 낙진 시작. 보안 데스크에 라미네이트된 서명된 린 노티스. 처형 명령처럼. 고용노동부, 세금 체납 통지, 자산 동결 발효. 은밀하지 않았다. 모두 보게 했다. 노동부는 더 이상 묻지 않아. 빼앗는다. 벤더가 다음으로 빠져나갔다. 처음엔 조용히, 푸스 빠르게. 최대 지역 캐리어가 노브리지를 우선 클라이언트 목록에서 뺐다.
두 포장 공급자가 선적 중지, 신용 위험 인용. 조달과 라벨밴더 간의 광란 전화 들었다. 공급 라인을 절뚝거리게 부분 조건 협상. 모두 안 잡았다. 가구처럼. 인정 안 받고, 물음 안 받고, 라우팅 맵 실행하고 화물 ETA 업데이트. 하지만 안에서 벽이 수축하는 게 느껴졌다. 지저분하고 피곤하지만 친숙한 두 번째 집이 시간마다 풀리는. 시스템 온라인, 불 켜짐. 하지만 영혼이 인보이스, 메모, 소송 하나씩 출혈. 시작한 건 이메일 하나, 시위 아니고 파업 아니야. 문서화된 진실, 제출된. 댐이 슬로 모션으로 터지는 듯 했다. 어느 날 새고, 다음 날 모든 게 물밑. 7주 해체로 노브리지는 준법 문제를 검토 안 했다. 완전 붕괴. 위기 변호사 끌어들였다. 도심 로펌 큰 이름 픽서, 리테이너만 내 연봉 넘을. 과체중 양복에 굶주린 어시스턴트, 서류 홀더락이 무기 같은 브리프케이스. 시 회의실 회의. 블라인드 내리고 마피아 재판처럼 박위. 나는 초대 안 됐지만 방 메아리 나고 사람들 말하고 일부 녹음. 루이즈, 아니 이제 이준호. 문에 폰 마이크 대고 엿듣는데 수치 없어. 변호사가 10분 안 돼 사이드이즈. 공식 노동부 통지 성경처럼 읽었다. 목소리 처음 선명, 푸스 갈라짐. 3단락쯤 줄에 멈췄다. 박지훈에게 돌아, 창백, 움직이지 않고 테이블 가장자리 쥐며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히. 너 우리 파산시켰어. 그 후 방긴 침묵. 그날 늦게 몇 년 안 본 브리트니, 아니, 이제 박민지에게서 링크드인 메시지. 온보딩 운영하던 구조조정으로 퇴사 패킷 받은. 빠르게 가라앉아. 너 괜찮아? 1분 동안 노려봤다. 괜찮아. 모르겠어. 평정, 조용.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내 30년 가까이 아다간 회사가 바다로 미끄러지는 걸 보고 로프 던질 충동 안 느끼는 기분. 답 타이프. 이제야 괜찮아. 진실이 감사 보고서보다 선명히 다가왔다. 세금만이 아니야. 정말. 존중, 신뢰. 9년 일찍 오고 늦게 가고 만들지 않은 문제 고치고 나보다 승진한 사람 훈련하고 여전히 1099를 일회용처럼 주는. 나를 잘못 분류한 게 아니야? 나를 오판한 거야? 무시할 만큼 조용하고 속일 만큼 안전하고 지울 만큼 보이지 않는다고. 그 환상은 또 다른 문서가 감사 부록에 묻혀 떠오르며 산산조각. 2년 전 박지훈의 옛 CFO 이메일. 조사원이 캐주얼 오만으로 플래그. 제목 루프홀 도시. 이 본문 누가 고자질해도 잡히지 않아. 회색 영역이야. 그냥 그를 급여에서 빼고 유연성이라고 불러. 그 줄이 감사 요약 14페이지에 직접 인용. 퍼레이드 필요 없고 복수 필요 없어. 그 인용 하나가 불면의 밤. 패닉 구글 검색. 제출이 실수였나 의심한 모든 순간 같이 있었다. 잡힌 게 아니야. 몇 년 전 서면 고백하고 어쨌든 한 거야. 이메일이 오전 6시 7분 왔다. 제목 운영 구조조정과 전략적 조정. 오만의 목 졸린 회사의 바른 사망 기사처럼. 본문은 기업 필러로 부풀어 어려운 결정, 경제 역풍, 직위 중복. 하지만 메시지 단순. 노브리지 직원 60% 이상 해고. 즉시 발효. 퇴직금 언급 없고 Q&A 예정 없고 구조조정 영향 부서 목록. 그날 배지가 안 작동하면 기대할 볼리트 포인트. HR은 개인화할 배짱도 없어. BCC로 갔다. 플로어에 팔레트 떨어뜨린 듯 소문. 사무실 패닉으로 위밍. 책상 비우기 내가 본 가장 빠르게. 일부 울고 일부 말 안 하고.
화물 스케줄링 한 놈 의자 뒤집고 지곳이 농담이라고 했지 외치며 나갔다. 9시까지 두 번째 메모. 이번은 박지훈. 즉시 발효. 박지훈 CEO 사임. 내부 준법 평가 결과 보류. 구멍처럼 멸균된 구절. 사과 없고 설명 없어. 하단줄 리더십 전환 업데이트 따름. 들은 바. 박지훈 미쳤다. 메모 빨리 안 묻은 법무 탓. 법무는 HR이 프리랜서 파일 잘못 관리 탓. HR은 박지훈 인박스 직접 명령 인용하며 되돌려. 정책 전문 용어와 NDA로 감싼 완벽한 비난 삼각형. 한편 나는 두 도시 떨어진 문에 내 이름 새긴 소박한 사무실에 앉아. 준법 자문, 화려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지만 영구적. 내 거의 새 회사는 노브리지처럼 끝나지 않으려 중소기업 노동자 분류 감사 전문. 매일 박지훈이 영리하다 생각해 귀찮지 않은 걸 돕는다. 법 따르기. 핸드가 봉투 아이콘으로 윙잉. 노동부 편지. 천천히 열었다. 차갑고 형식적일 줄 알았지만 짧았다. 감사 헤더 아래 한 줄 귀하 제출이 직접 전체 집행 조치 결과. 사건 종결에 팡파르 없고 인증서 없고 확인만. 긴 순간 앉아 스며들게 했다. 승리감 안 느꼈다. 승리 퍼레이드 아니야. 더 조용하고 무겁다. 구부정한 걸 몇 년 짊어진 척추가 천천히 재정렬되는 듯 노브리지에서 메모 하나에 내 이름 안 언급. 이름 없고 크레딧 없고 침묵. 하지만 중요한 사람들 알았다. HR 박민지, 창고 이준호, 솔직하다면 법무 윤아름. 이메일, 타임라인, 인용받다. 서명 필요 없어 시작 어디인지 알았다. 일부 속삭이고 이름 나오면 조용히 고개 끄덕였다. 옛 물류 리드 한 놈 링크드인에 한 단어 메시지. 존중, 그게 충분. 헤드라인 필요 없고 수정만. 회사 불태운 게 아니야. 가스 누출에 성냥 켜서 가리켰다. 그들이 때린 거야? 그 아침 카페 조용했다. 먼지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차가운 태양. 모든 걸 더 정직하게 보이게 하는 11월 창백한 빛 위 요즘 여기 왔다. 구석자리, 블랙커피, 크림 없고, 방해 없고, 나, 노트북, 노브리지처럼 끝나지 않을 회사 목록. 정책감사 템플릿 케어 중반의 핸드 윙잉. 부드러운 핑, 우주의 예에 바른 핫기침. 헤드라인. 노브리지 화물 챕터 11 보호 신청. 긴 순간 노려봤다. 살던 집이 이제 탄 나무와 노란 테이프 된 걸 보는 방식. 놀람 없고 충격 없고 확인. 최종 박스 체크. 30초 후 또 윙잉. 이준호. 창고 비었어. 끝났어? 커피 한 모금. 여전히 뜨겁고 쓰고 내겁 한 줄 답 타이프. 나는 프리랜서 아니라고 했어. 이모지 없고 구두점 없고 진실. 화면 점들 보며 답 시작하다 멈췄다. 말 필요 없어. 알았다. 모두. 인박스 닫고 데스크톱 노동자 재분류 드래프트 가이드 폴더 열었다. 안내 문서, 두 스프레드시트, 체크리스트 템플릿. 다음 주 라이브, 다운로드 툴킷. 법적으로 속아 너무 무서워 묻지 못하는 직원 누구나. 어딘가 법정에서 박지훈 또 다른 안 맞는 블레이저에 땀 흘리며 붕괴를 규제 회색 지대와 나쁜 법적 조언 탓할 거야. 하지만 진실 단순. 사람 삶을 느슨하게 놀고 최적화라고 부를 수 없어. 그들은 나에게 1919 줬다. 나도 숫자 줬어. 그냥 사건 파일로 시작한.